자, 이번 영상은 2월 첫째 주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매출액 세계 1위를 찍고 있는 삼성전자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최근에 수급이라든가 국내 정세가 안 좋으면서 다시 8만 전자를 올라갔다가 지금 7만 전자 초로 내려왔는데요. 굉장히 좋은 지금 상황이지 않나 싶고, 물론 신규 투자 하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살 기회가 온 것 같고, 그래도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번갈아가면서 대량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 갤럭시 S22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굉장히 좀 잘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러시아 경제 제재 때문에 조금 더 향후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년도보다 많이 올라간 1,870원.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분기 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4로 좀 나눠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향후에 어쨌든 지수가 올라가면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어쨌든 지수가 여러분 상승의 무게를 두신다면 삼성전자 혹은 나는 삼성전자 그룹주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 코덱스 200 레버리지를 사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대응하는 업체가 LG전자인데,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러시아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5만원 올라갔다가 다시 12만원 거의 저점 부분을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제가 높든 적든 1년 길게 보고 사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초점 맞추셨다면 큰 타격 없이 지금 현재 내려왔을 때 추가 매수를 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도 길게 좀 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단기적으로 봤는데 이것도 이제 조금 장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 NFT나 이런 쪽으로 사실 사업에 대한 얘기는 했지만, 사실 올해보다는 올해 말 그리고 내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그래서 이 넷마블에 대한 주가는 저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고, 아직 좀 잘 모르겠습니다. 실적이라든가 이런 걸로 움직이는 회사가 잘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코에가 잘 나가고 있다 뭐 이런 거, 잼시티 NFT 판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말일까요? 네, 잼시티가 뭐 게임적으로 발행을 한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 뭐 잼시티가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 좀 모멘텀을 좀 받을 수도 있긴 할 텐데, 좀 도박은 걸 수는 없으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넷마블도 좀 장기적으로 좀 오래 갖고 계실 분들 같은 경우에만 매수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관련돼서 설명을 드렸었던 거고, 여기도 결국에는 철강 사업이 다시 한번 중국 부양과 함께 좀 좋아지려면 여기서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전부 다 판매를 하고 있고, 또 지주사로서 다시 한번 포스코 홀딩스가 생기면서 포스코 자체는 비상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과연 이 주가에 여기에 투자를 해도 되는지는 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맡기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물론 장기화로 본다는 분들도 많겠지만은 제 예상은 다음 주 월화쯤이면 어느 정도 소강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달 3월 3, 4일에 4, 5일이었나요? 3일부터 5일까지였나요? 네, 양회가 중국에서 양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때 경제 부양책을 하려면 일단 세계 증시가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하고도 오늘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위급하고 그 회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일정 부분 소강 공명 상태로 해서 러시아가 철수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 중국의 양해가 열리면서 주가가 다시 한번 주 후반으로 가면서 들어올리는 현상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괜히 성급하게 매도하거나 손절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때쯤이면 철강사들이 가격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포스코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또 관련돼 있는 회사는 세아제강,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세가제강, 여기도 자회사로 돌리는 그 얘기가 있어서 저도 세아제강 조금 말고요. 동국제강, 여기 이제 럭스틸 뭐 이런 제품들을 통해서 굉장히 실적이 잘 나가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1년 동안 주가가 상반기에 올라간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빨리 내려왔거든요. 근데 최근에 또 외국인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산화 또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나왔던 게 엽기적만 되지 않는다면, 그러려면 중국에서의 좀 투자가 좀 돌아온다면 좋을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재무적으로 뒤지지 않는 회사가 동부제철입니다. 동부제철 월봉상으로는 굉장히 차트가 망가졌기 때문에 월봉을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좀 낮은 가격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도 결국에는 KG 스틸이라는 사명으로 좀 바꾸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작년도 영업이익이 3천억 원. 그래서 여기가 관리 종목이었다가 올라온 종목이라서 회사라서 굉장히 재무적으로 굉장히 괜찮아졌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KG 동부제철에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돈이 생겨야 말이죠. 그리고 이 기사와 또 함께 만도도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같은 기사는 어떤 거였냐면, 이 철강사들은 양회 때문에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CPT, CTTPP 여기 가입을 하면서 일본하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FDA가 맺어지고, 또 동아시아와 호주 이쪽으로도 굉장히 많은 그 관세가 없어지는 그런 뭐랄까요, FDA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세율이 많이 낮아지는 것들이 철강사들 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맥주 이쪽입니다. 그래서 만도도 지금 굉장히 주가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물적 분할 공시가 굉장히 타이밍이 안 좋았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또 갈수록 자동차 부품주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주가가 올라갈 테니까요. 또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는 아직 안정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이트 진로. 어쨌든 소주 가격이 올라가고 맥주 가격도 같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걸 반영한 지금 주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트 진로는 리오프닝주로도 더 많이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 부분까지도 아마 올라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사들을 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주 맥주도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전 뉴스니까요. 네, 그때 정말 1월 마지막 주 요때 제가 설명해 드렸으니까 그 이후로 거의 바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없으시더라도 제 영상 좀 꾸준히 봐주시면 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사실 카카오는 별 그런 건 없었고요. 지분이 계속 좀 낮아지고 있고 지금 굉장히 수급적으로도 좋지 않고, 근데 기사가 자꾸 블록체인과 관련된 카카오 사업, 크라우드엑스, 클레이튼, 클레이코인 이쪽으로 같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에 대한 비전은 아직 사실 이게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라고도 판단을 하지만은 적어도 10만원 밑에서는 카카오를 사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다시 한번 어떤 증시의 흔들림이 있겠죠. 왜냐면 블록체인이라는 게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수익성이 나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클레이에 대한 또 뭐랄까 해킹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보완이 좀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보고 카카오도 한 주, 두 주 이렇게 모아가는 전략으로 하시면 지금 곡소리 나고 있는 카카오 주주들보다는 괜찮은 위치와 괜찮은 전략으로 매수를 오래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같이 묶어서 보시면 보안업계가 요즘에도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파이오링크를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서 그 기사에 대해서 파이오링크가 실질적으로 솔루션을 주고 있다고 했었고요. 네, 주가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아직도 낮다라는 점, 그리고 실적이 상당 부분 좋게 나왔다라는 지점도 네, 좋죠. 네, 그리고 여기도 다른 회사에게 좀 인수는 당한 것 같습니다. 네, 인수를 당한 것보다 인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뮤직카우의 플랫폼 IPO랑도 관련있는 아톤도 굉장히 뜨겁게 올랐다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톤도 드디어 살 기회가 왔습니다. 아톤도 정말 많이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아톤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1분기가 굉장히 실적이 좋을 거고요. 또 두나무 계열사랑도 파트너십을 했고, 또 이런 인증도 같이 하고 있고, 또 여기서 NFT까지 같이 한다고 하고, 뮤직카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뮤직카우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지만, 뮤직카우도 뭐 당장 상장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뮤직카우에 대한 IPO가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보안주의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톤도 꾸준히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은 라운시큐어입니다. 라운시큐어도 말씀드렸다시피 꾸준히 4,000원대를 노크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내려오면 어느샌가 다시 올라가고, 또 내려오면 또 어느샌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주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는 걸 체킹할 수 있고요. 그리고 월봉상으로 정말 말이 안 되는 주식이죠. 여기는 고점만 깨면 진짜 날락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점을 잘 노려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큰 수익이 날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과거에 신일전자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렸고, 저 역시 여기서 투자 수익을 10% 넘게 내고 나온 종목입니다. 제가 이것도 차트 매매 분석법을 말씀드리면서 이 종목은 꼭 10월 때부터 올라가더라. 물론 중간에 좀 부러질 때도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더라.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이때쯤 후반기 때쯤 올라가더라. 됐죠? 여기도 후반기 때쯤부터 올라가더라 라고 말씀드렸을 때 10월 때가 제가 이때부터 잡아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고점 매도하고 저는 나왔습니다. 네, 요쯤에 아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때는 못 가고요. 아마 이때 아닌가요? 제가 판기억도 잘 안 나네요. 요때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를 좀 더 하면서요, 요때 올라왔을 때 전부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너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것도 더 빨리 나온 것도 있었고요. 예측이 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일전자 그 이후에 실적이 좋았으니까 다시 올라왔고요. 네, 보시면은 전년 대비해서 67%, 현금 배당 25원까지 주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월봉상으로 아직은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격하면 여름에 또 파세코, 역시 파세코죠. 파세코가 갑입니다, 정말로. 올해 또 아무래도 폭등을 또 일으킬 종목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오늘 실적이 올랐죠. 무상증자 있군요. 네, 현금 배당도 하고요, 무상증자까지도 했네요. 네, 무상증자 했으면 땡큐죠. 네, 무상증자 했으면 땡큐죠. 네, 어쨌든 여기도 좋은 얘기가 있었네요. 네, 어쨌든 그렇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바쁩니다. 또 다른 종목들 빨리빨리 봐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으면은 이제는 다시 뉴스 순서대로 돌아오면 IPO, 다음 IPO 누구냐 해가지고 이제 SK스퀘어 제가 설명을 드렸고, SK스퀘어는 저도 매수를 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 다시 내려올 때부터 잡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좀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고 현재 수익권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때 고점보다 좀 내려오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6만원 이상에서 분할 매도해서 빠져나올 계획입니다. 네, 앞으로 SK
원스토어, 일단 원스토어가 상장이 4월 안에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이후에 매도하고 나서 5월에 혹은 6월에 SK 실더스가 상장하니까요. 또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이번에 놓쳤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으니까요. 좀 안전하게 좀 진입을 하실 분들은 안전하게 좀 진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너무 낮죠, 그죠? 예. 그래도 6만 원 이상으로 가면 좀 매도권이라고 좀 봅니다. 아직까지는. 자, 그 다음에 중국에서 베이징 올림픽 할 때 여러 가지 보여줬던 것 중에 수소, 로버트들이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까지 말이죠. 그래서 해외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두산 피어셀인데 최근에 수소의 흐름주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하락을 면치 못했고요. 그래도 작년 영업이익이 179.9억 원이면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도 좀 좋지 않고요. 네. 대신 SP어셀도 이제 대체 에너지로서 여기는 오히려 올랐습니다. 물론 두산 피어셀도 오늘 올랐지만은 같은 금액으로 올랐으면 사실 SP어셀 더 많이 올라온 거잖아요. SP어셀도 드디어 정말 드디어 거의 6개월 반년 만에 반등을 월봉상으로 그려냈고 주봉상으로는 드디어 지지하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도 지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향후에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지지 이후에 이제 올라가는 그림을 그릴 것인지 좀 판단해야 되지만 오랜만에 기간이 5,000주를 들어왔다는 거. 외국인이 좋고 영업이 23억 원. 필적 나왔네요. 드디어. 정말 괜찮은 좋은 뉴스입니다. 저도 갖고 있는데 정말 좋은 뉴스입니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감정이 들어와서. 연결 기준으로 해서 영업이익이 23억 원. 23억 원. 그래서 적자도 안 났고 작년보다도 좋아졌네요. 23억 원. 23억 원이면 지금 여기 확정적으로 12이고 여기 실적이 지금보다도 11억. 그러니까 추정치보다 4억이 많아졌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0%가 아니죠. 이거는 1000%? 네, 1000%가 오른 거죠. 이 정도면. 네, 굉장합니다. 정말 수고했고 정말 수고했고. 네, 앞으로 좀 더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요. 현물 배당도 얼마였죠? 100원. 네, 100원 좀 안타깝지만 100원. 그래도 100원이라도 배당 주는 게 어딥니까? 네, 그래서 차트를 마저 보시면 월봉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지지받지 못하고 한 번도. 그렇죠? 그래서 요 기점으로 다시 한번 요 구간까지 올라올 것인지 한번 좀 기다려 보는 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SPSL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빠져나올 수 있는 분은 없을 겁니다. 거의 다 30% 40% 정도는 빠졌던 주주들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음은 일진 하이솔루션이고요. 여기도 수소 대표주기 때문에 추후에 하반기에 잘 노려서 들어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6개월 이제 보호기수도 아마 풀렸을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3분기에 나왔고 6월도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쯤에서 아마 들어가시면 좋은 그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3개월 보호기수 물량 다음에 뭐 나온 게 없나요? 6개월 보호기수 물량은 여기 3개월부터 3개월쯤 되겠죠? 9월 1일 상장했으니까 10월, 11월, 12월에 나왔을 거고 1월, 2월, 3월, 3월에 나오겠네요. 3월 1일쯤 얼마 안 남았네요. 4.7%에 해당하는 주식이 나온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굉장히 뜨겁게 오른 오시아입니다. 8% 경이로운 수치입니다. 드디어 바닥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왜 배당 공시가 없죠? 왜 배당 공시 안 주죠? 여기 1875원으로 되어 있는데 배당 얘기가 없네요. 자, 어쨌든 이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제가 요때 이제 매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권으로 물타기를 하면서 수익권으로 도달했고요. 더 좀 많이 못 산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비싸서 그래도 잘 버티면서 매수를 했고 드디어 수익권에 도달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OCI 정보는 많이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쭉쭉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한 13만원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면 배당 욕심으로 들어간 거기 때문에 배당을 안 주면 정말 전고점까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유지가 되는 것도 있고요. 호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부강양품 왜 사냐라고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부강양품 최대 주주로 바이오 산업 키운다고 나와 있고요. 왜냐면 이제 태양광 이쪽은 이제 조금 한정적이라고 보고 지금 여기 기사는 안 떴지만은 부강양품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해외 일상이 안정적으로 종료가 됐다고 하고요. 이제 허가를 좀 나머지를 받으면 또 추후 임상을 진행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OCI 104,500원 오늘 기록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최근에 갖고 있는 주식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어서 저의 점점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과 보고서를 읽고 뉴스에서 아이디어를 착안해온 그런 것들이 좀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걸 지금 굉장히 좀 잘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자, 그 다음 제가 CS 윈드도 많이 봐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15%나 올랐습니다. 물론 CS 윈드는 여기 봤듯이 풍력타워 ASM 지분을 100% 인수한 것도 최근에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전에 보고서 없었겠지만 자사주도 했고요. 포스코어랑도 협업을 맺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수소, 풍력, 태양광 이런 쪽에 더 큰 투자들이 들어오고 그쪽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왜냐면 가스 이쪽을 막아버리고 원유값이 폭등을 하니까요. 그래서 사실 OCI도 그런 부분도 올라간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봤었지만 SP어셀
두산 피어스도 그렇게 하락만 하던 모멘텀이 조금이라도 올라간 것은 재생 에너지의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수소는 아직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풍력과 태양광 쪽으로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CS 미드는 사실 그렇게 크게 모멘텀은 없었지만은 네,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지금 CS 미드를 놓쳤다면 끝난 것인가? 아닙니다.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꾸준히 설명드렸던 LS입니다. 왜냐? 풍력을 하려면 케이블 연결을 해야 되고요. 케이블의 강자는 대한전선 혹은 LS입니다. 주가 바닥입니다. 정확한 바닥입니다. 굉장한 바닥입니다. 저도 아직 돈이 없어서 2주밖에 못 샀습니다. 네, 하지만 2주 샀다라는 거, 네, 200주 샀는데 2주 샀다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2주 샀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그래서 저도 빨리빨리 좀 OCI라든가 SK스퀘어라든가 정리되는 대로 LS를 살 예정입니다. 어쨌든 풍력하려면 필요합니다. LS가 말이죠. 다음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인 경우에 현대와 좀 관련 있는 로봇주였고, 그 V1텍 얼마 이제 내일 아마 같이 올라갈 건데, V1텍과 유사한 기업인데, 그 레인보우 V1텍은 2차 전지와 H사 현대의 현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대의 자율주행 로봇을 공급하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네, 현대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근데 재무가 안 좋을 뿐입니다. 작년 영업이익이 10억 원. 그럼 흑전을 했네요. 매출액 90억. 흑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네요. 흑전했습니다, 여러분. 흑전했고, 네, 영업이익 24% 올랐고, 매출액 25% 올랐습니다. 네, 굉장히 좋네요. 좀 지나면 아무래도 보고서가 나올 것 같고, 오늘 로보로보는 왜 올랐었죠? 그러면 로보로보가 이 정도로 올랐던데, 엄청 올랐던데, 네, 상한가 도달했네요. 오늘 리오프닝 수혜주, 영업 손실 14억 축소. 근데 이런 걸로 본다면, 물론 삼성전자랑 같이 연결되어 있군요. 하지만 근데 이런 걸로 본다면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또 관련된 걸 보면 현대차고요. 현대차 저점 라인 깨지고 내려가고 있어요. 저도 다른 주 팔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LS나 이런 거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현대차를 더 유심 있게 보고 있는 중이라서 현대차를 한 주, 두 주 더 모으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 주력주고 장기 투자주기 때문에 현대차를 더 사고 있습니다. 현재.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해서 평단까지 내리고 있고요. 제가 꾸준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현대차의 저의 시야는 35만원, 주당 35만원에서 40만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수소차 혹은 수소 트럭에 대한 개화가 열렸을 때, 그리고 정말 미국에서도 전기차 보급률이 10% 이상 올라왔을 시에, 네, 그 정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좀 보시기 바라고요. 지금은 좀 많이 떨어졌지만 메타버스 관련주인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또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렇게 올라갔었던 이때도 자이언트 스텝은 단 하나도 한 게 없어요. 근데 테마로만 올라갔어요. 테마로만. 실적 안 좋죠. 근데 올라갔어요. 유상증자도 있어요. 근데 올라갔어요. 그죠? 왜냐? 그냥 테마니까요. 오히려 10월 7일에는 유상증자까지 했습니다. 근데도 올라갔어요. 주가 그걸 뚫고. 그래서 지금 이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죠. 그죠? 그리고 이게 또 최근에도 주봉상에서도 보듯이 네, 이렇게 올라서 내려왔어요. 이때는 사람들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다시 올라갔고요. 다시 떨어졌고요. 다시 올라왔고요. 다시 내려왔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이 기간은 수급적 문제도 있고 유상증자 물량 소화라는 구간도 있을 거지만, 제가 볼 땐 여기가 또 다시 한번 지지점이 되어 주리라 믿고, 만약 이걸 버틴다면 다시 한번 큰 상승이 나올 거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기다리시는 분은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부터 모아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은 맥스트 같은 회사죠. 여기도 같이 올라갔어요. 같이 떨어졌고요. 그럼 맥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 좋지 않은 거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유상증자를 했네요. 이런 나쁜들. 네, 안 좋네. 오늘 그래서 좀 안 좋네요. 맥스트 자체도. 아무래도 투자의 명목을 했겠죠. 이노뎁도 제가 보유에서 풀린다. 요걸로 추천드렸던 종목이고, 이것도 10월 11일 이때 같이 올랐죠. 네, 메타버스주는 다 같이 오릅니다. 그러면 재무가 그나마 좋은 곳을 고르는 게 좀 좋다고 보고요. 아니면 올라가는 게 항상 올라가지 않는가.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을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광고 기획 쪽으로 정말 실적과 말이 안 되는 주식인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은 삼성생명에서도 계좌로 지분을 샀던 회사입니다. 하지만 월봉상 변한 게 없습니다. 작년 고점보다도 내려왔습니다. 실적은 점점 좋아지고요. 네, 보이시죠? 네. 그리고 2,482억 원. 전년 대비해서 21% 올랐고요. 물론 4분기에 대한 매출액이 써 있을까요? 4분기. 네, 4분기에 대한 얘기가 따로 있어야 될 텐데. 네, 4분기 649억 원. 649억 원. 네, 40억 좀 떨어졌네요. 40억 정도. 네, 요거 실적이 좋아지다가 좀 떨어졌네요. 그래도 작년 4분기보단 좋았습니다. 그쵸? 네. 또 광고는 계속적으로 잘 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또 거기에 뭐 NFT 이쪽으로도 같이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다소 무거운 느낌은 좀 있지 않나. 네. 왜냐면 상장 주식이 좀 많아요.
네, 요 부분 여러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제일기획 언젠가 한번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 모를 뿐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제일기획도 여러분. 그래서 그거 노려보시고 좀 방어주의 느낌으로 여러분 매수하셔보기 바라고요. 또 제일기획을 따라오면 이노션까지 좀 따라오는 경우가 있죠. 네, 정말 거래량 없이는 진짜 찐바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찐바닥. 이노션은 언제? 하반기. 현대차, 기아차가 나올 때, 기아가 나올 때. 광고, 효과. 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356억 원으로 작년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성장했고 역대 최고고 컨센서스 대비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 주식들을 다뤄봤고요. 네,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수익 내신 분들 제발 댓글로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릴게요.